사실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종목 고르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반도체 쪽에서. 배당락이라는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PBR이 일단 신는다면 저는 이제 다음 후보군은 이제 이 어닝 시즌에서 좀 실적이 좋을 만한 좀 다크호스의 그런 섹터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번 주 요약을 해보면 지수 자체는 크게 안 움직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양시장이 뭐 이번 주에는 보합권에서 뭐 등락을 했다 볼 수 있는데 수급은 상당히 좋죠. 특히 외국인이 이번 주에 1조 원을 사줬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3,100억을 사줬고. 자, 뭐 3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전기전자, 2차 전지, 그리고 의약품, 뭐 요런 이제 그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겠죠. 시총상이. 근데 이쪽이 3월에는 이제 좋은 흐름인데 주간, 그러니까 이번 주를 놓고 보게 되면은 반도체 한 주였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그리고 반도체. 자, 기계업종을 제가 이제 철강분석 대신해서 오늘 좀 집어넣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계업종에 한미반도체가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HTS에서 그 업종을 분류할 때 한미반도체는 당연히 전기전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업종상으로 보면 기계업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계업종이 이렇게 이제 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원래 이제 한미반도체가 아니라 기계업종의 터줏대감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지금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질주를 통해서 이제 기계업종의 이제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기계업종이 유독 튀는 그렇다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이렇게 많이 오르거나 그런 한 주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업종을 보게 되면 그 밑에 종목들이 그냥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좋은데 그 우리 시장에서 좀 시장 분류는 업종 분류를 보게 되면 요렇게 좀 약간 왜 여기 있지 싶은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전자 업종에 속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따로 좀 떼서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기계업종은 오늘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린 건데 역시 반도체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냥 반도체 한 주였다 보면 되고요. 그리고 수급도 보게 되면은 전기전자의 뭐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됐고 이번 주 이제 특징적인 거는 자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 기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샀고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약해지고 있다 이런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가고 하이닉스가 끝났냐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시장의 어떤 수급의 어떤 이제 그 주도권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좀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삼성전자 쪽에서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 수익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수급에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그 이 업종들은 이번 주에 이제 좀 약한 모습들.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반도체가 유독 이렇게 튀었다면 다른 쪽에서는 그러니까 일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저도 뭐 마찬가지였지만 삼성전자가 올라왔을 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결국에 삼성전자 이제 몇몇 이제 IT만 올라가고 이제 다른 쪽이 안 오르는 좀 체감 지수의 악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때 지적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번 주는 반도체 안 들고 있으면은 철저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한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현상이 과연 이게 좋은 현상이냐 좀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부활해줘서 반갑긴 합니다만 이렇게 반도체 쪽의 수급을 이렇게 이쪽으로 수급이 빨려 들어가게 되면 다른 쪽의 수급이 좀 빌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앞으로의 시장의 관건은 좀 요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 거고. 자, 이렇게 이제 한 주를 정리했어요. 반도체의 한 주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떠한 변화의 조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일단은 저 PBR이 최근에 힘이 좀 빠져요. 그거 보이시죠? 저 PBR이 힘이 빠지는데 일단 지금 이제 그 순차적으로 배당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배당락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는 음봉이 이제 깊게 이제 드리워졌는데 이 배당락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과연 저 PBR은 다시 뛰어갈 수 있을지가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된 거예요. 제가 사실 저 PBR은 제가 월초에도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수능 시험 한번 봐야 된다. 이 더블 배당이라는 이슈라는 시험을 통과하고 올라간다면 이것이 이제 패러다임으로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정책 기반으로서 어떤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 이제 중요한 시험대인데요. 제가 그 밑에 이제 예시 종목으로 기아를 갖고 왔어요. 근데 왜 너 금융주 차트를 보여주면서 왜 기아를 얘기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자동차 쪽도 저 PBR로 모멘텀을 갖고 올라간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기아를 왜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저 PBR주 가운데서 사실
실적 베이스를 봤을 때 단연 발군의 종목이 기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저 PBR로 올라갈 때도 아 무슨 소리야 실적 좋아서 올라가는데라고 얘기해도 손색이 없었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기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기아가 이제 배당락이 떨어진 이후에 지금 좀처럼 주가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금융주에서도 지금 뭐 예를 들면 삼성화재나 뭐 이런 종목들 배당락 떨어지고 나서 좀 주가 복원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물론 시장을 보게 되면 아직은 배당락이 떨어지지 않는 일부 저PBR주는 장중에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배당을 받기 위한 그런 이제 수급이 제한적으로 유입되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배당락이라는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과연 극복하는지가 여기 숙제인데 그러면 이제 배당락 이슈가 이제 다 종료되면 이제 뭐 한 4월 한 첫 주까지면은 이제 제가 일정 체크해 보면은 이제 어지간한 저PBR주 이제 배당락이 다 끝나요. 끝난 다음에 그럼 군집성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이후에도 이런 군집성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저PBR주는 일단은 일단락이 되는 좀 그런 양상이 아닌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PB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책 기반으로 일단 시세가 나기 시작한 종목이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일단 총선이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정책의 연속성 여부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PBR주 같은 경우는 현재 배당락이라는 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수급이 빠지는 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PBR주는 지금 현재 좀 조정받았다고 해서 섣불리 다시 들어갈 만한 좀 그런 구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락 이슈가 모두 다 종료되고 뭐 조금 더 이제 여유를 갖는다 그러면 이제 선거까지 다 끝난 다음에 재차 이제 정책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군집성을 갖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그때 재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저PBR 쪽에서 이제 수급이 좀 이제 빠지는 이제 요런 이제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어디로 흘러갈지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PBR이 일단 식는다면 저는 이제 다음 후보군은 2차 전지와 바이오를 봐요. 물론 이제 이번 주는 그마저도 반도체가 다 빨아간 한 주인 건 맞지만,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가 계속 수급을 뭐 이렇게 뭐 흡성 대법으로 계속 가져가는 그런 그림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좋은데 둘 다 특징이 있어요. 이게 둘 다 이제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죠. 그다음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차티스트들이 좋아할 만한 구간인 건 분명해요. 업종이 지금 일단 이동평균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상으로 이동평균선이 지금 정배열을 딱 완성해 놓고 있는 상황.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주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이오가 상당히 좀 이렇게 기대 수익도 높고 좀 좋아 보여요. 확실히 좀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요,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뭐 정배열이라는 단계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바닥에서 추세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만, 근데 2차 전지는 다른 쪽에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이를테면 뭐 미국 쪽에서도 뭐 테슬라의 반등이라든지 앨범알의 반등, 그 다음에 뭐 리튬 가격의 반등, 예를 들면 이제 장부적 여건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는 예를 들면 이제 작년 4분기에 뭐 실적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안 좋게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 그보다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런 게 있잖아요. 기본적 분석을 하고 기술적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부적인 거를 또 이제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이제 투자자분들은 기본적 분석에 충실하실 수 있는 거고 나는 그냥 뭐 트레이딩 쪽에서 난 차트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쪽에 더 무게를 두시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오 2차 전지가 딱 그렇게 양분되어 있는 메뉴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기대 수익과 위험은 당연히 모두 높은 구간.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HLB나 뭐 알테오젠 같은 거 막 진짜 더 간다 막 하지만은 갑자기 막 블록딜 이슈로 급락해버리거나 자금 조달 이슈로 급락해버리는 리스크는 바이오에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의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는 기대 수익이 그 어느 섹터보다 높아요. 폭발력이 한번 그냥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 정말 뭐 일주일만 해도 뭐 더블 가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또 이런 쪽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조금 그래도 야세 심장이 있으시다면 바이오가 더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아 나는 그런 거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현재로서 2차 전지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할 수 있는 후보군에 있는 분명히 섹터들인데 저PBR이 이제 식는다면 이제 수급이 뭐 바이오냐 2차 전지냐 또 그때그때 이제 들락날락 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세의 등락은 반복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대안 섹터로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보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저PBR은 이제 조금 현재로서는 약간 이제 뒤로 조금 이제 밀릴 수 있는 거고 일단 반도체가 굳건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받쳐줄 섹터가 뭐냐고 했을 때는 역시 바이오 2차 전지가 가장 좀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바이오를 해라 2차 전지를 해라라고 제가 선언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그런 섹터를 선택하신다면 저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린다면
그러니까 이 동네가 핫플은 맞거든요. 맞아요. 네, 핫플은 맞아요. 핫플은 맞는데 요즘에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다 오를까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원체 이제 반도체 그 코스닥 쪽이 강했기 때문에 모처럼 이제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 코스닥 반도체 이 주봉 차트인데요. 자 드디어 이제 그 2021년 코로나 유동성의 고점을 돌파해서 안착을 했는데 자 최근에 여러분 보세요. 골이 되게 많거든요. 위아래로. 위아래로 꼬리가 굉장히 많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변동성을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그래도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특히나 이제 HBM3 이제 엔비디아나 이제 SK 하이닉스의 밸류 체인으로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의 군집성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제 쏠려요, 거기서. 예를 들면 어제도 막 한미 반도체가 거의 질주해 버리니까 뭐 HPSP나 뭐 이런 류의 종목들, 뭐 ISC가 이제 끌려는 가는데 이것도 한미 반도체가 원체 이제 점프를 하니까 이제 끌려가는 것이지 어제를 빼고 이제 지난주를 쭉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특정 종목만 오르고 나머지가 안 오르는 그런 이제 군집성이 좀 이제 흐려지는 모습들이 이제 분명히 발생을 하고 변동성이 그만큼 커졌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아까 이제 삼성전자의 수급과 SK 수급이 좀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온도차가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좀 시장은 이제 어떤 가격 부담의 어떤 그런 이제 의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 좋아요. 반도체가 뭐 길게 보면 더 갈 수 있는 섹터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건데, 근데 그 안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 이제 가격적인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반면에 삼성전자 향은 가격 미리때 현재로서 있으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좀 강한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향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소외되어 있던 반도체 쪽이 일단 군집성을 좀 모색을 하고 있어요. 같이 움직이는, 물론 이제 폭발력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군집성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사실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종목 고르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반도체 쪽에서. 그러니까 가는 놈이 계속 가는 거에 올라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바닥에서 기어 오르는 해야 될 것인지. 근데 막상 또 사놓으면 내 종목이 안 오를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은. 그렇지. 예, 이런 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이 지금 종목 고르기가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 관점에서는 부담스럽다 밑에 있는 거 사자가 이제 제 그냥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출렁출렁한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 부담되신다면은 삼성전자 향으로 봤을 때 뭐 아직은 이제 가격 메리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TLB 같은 경우 뭐 아비코전자는 뭐 대표적으로 좀 삼성전자 향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뭐 TLB 같은 경우는 엑시콘과 이제 대비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전공적도 꿈틀거리고 뭐 이제 디램 검사 장비 쪽 이제 기판 쪽도 이제 슬슬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또 찾아보니까 얘도 좀 봐야 되겠다 싶은 쪽이 EUV 노광 장비 쪽. 네. 이쪽.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통령이 네덜란드 방문해가지고 이제 ASML이라고 해서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인가 네덜란드에서 그 유명한 그 이제 노광 장비하는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제 삼성전자 뭐 협력을 모색한다 뭐 요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EUV 노광 장비 쪽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을 뭔가 자극시켜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딱 튀어 올라온 게 HBM3에서 드디어 모멘텀이 생겼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 평가였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려면 결국 이제 파운드리 쪽인 건데, 결국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도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극자외선 공정, EV 노광 장비 쪽이기 때문에 IMT가 있고요, SNS텍 이 종목이 있고 또 FST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도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최근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IMT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그 EUV 마스크 레이저 장비를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마이크론하고 그 HBM 웨이퍼 클리너를 또 공동 개발한 또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요런 쪽이 지금 반도체 좀 쪽에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요런 걸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뭔가 물리실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제3 섹터로 좀 볼 수 있는 게 소비주. 아까도 이제 그 우리 착집 대표님께서 이제 LCC 뭐 저거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 시장에서 다음에 올라올 만한 유력한 섹터가 무엇인가를 볼 때 제가 이제 가장 이제 크게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군집성이에요. 군집성 뭐냐면 일제히 움직이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저 PBR 쪽은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빠지는 쪽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그 수급이 빠져서 군집성을 보이는 쪽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사실은 이번 주만 놓고 보면 2차 전지 바이오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소비주가 이쪽이 좀 올라오는 거죠. 근데 소비주가 다 이 종목별로 뜯어보게 되면 모멘텀이 제각각이죠. 왜냐하면 화장품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여행이 있죠. 그 다음에 뭐 항공이 있죠.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종목들을 예시로 드렸는데,
이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주에서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실적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고, 화장품주가 사실은 이제 이 어닝 시즌에서 좀 실적이 좋을 만한 좀 다크호스의 그런 섹터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패밀리 SC는 이렇게 해서 신고가를 쓰고 어제도 급등을 했는데, 이를테면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좀 약간 성향에 따라서 종목의 선택을 달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턴하고 이제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이제 단계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런 쪽에서 또 우리가 기회를 볼 수 있는 종목군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진에어나 제주항공 같은 LCC 쪽은 어제 쪽을 의미 있게 돌려 세웠어요. 바닥에서 고개를 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패밀리 SC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매운맛 될 수 있겠죠. 뭐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나 파라다인 이제 추세 잡았으니까 뭐 중간 맛. 뭐 우리 진에어나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순한 맛.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비주는 지금 군집성이 확인이 된 거. 어제 다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기대 수익을 높게 가져가시는 분들, 아니면 나는 좀 변동성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약간 좀 추세가 센 쪽으로 가실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제 좀 이제 시작하는 좀 이런 단계에서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 메뉴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AI, 바이오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좀 재편이 되는 그런 양상이고, 반도체가 뭐 유독 강한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요 이제 세 가지 섹터가 이제 조금 시장에 이제 주도를 할 것 같고요. 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소비주나 이런 쪽.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닝 시즌이 개막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이 좋은 섹터들이 반응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조선주도 좀 반응하고, 네. 뭐 그리고 뭐 소비주도 반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소프트웨어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귀 아프실 수도 있고, 저도 입이 아플 수 있으니까 관련한 이제 몇 가지 소식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좀 이렇게 풀어가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6월 10일에 이제 세계 개발자 회의를 이제 개최하는데, 여기서 이제 애플의 AI 이제 히든 카드가 이제 나올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6월 10일이니까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서서히 좀 이제 반영될 타이밍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제 키방크라는 곳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비중 확대로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상향을 했는데, 이 분석가인 잭슨 에이더의 이제 얘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수익화 부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엔비디아를 통한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굉장히 지금 시장이 핫하게 해서 반도체 쪽이 지금 들썩이고 있긴 한데, 정작 조용히 돈 버는 거는 MS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요걸 이제 조금 더 학습해 보면 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멘텀이 이제 신압으로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게, 이제 센즈럽이라고 해서 이제 사이버 그 보안 관련한 종목이 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한다고 해서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요것도 작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좀 약간 조용하게 있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모멘텀이 하나둘 반영이 되면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 대항해서 인텔, 퀄컴, 구글, AI 연합 추진 이런 소식들이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AI 기업들이 그냥 말로만 한다더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뭘 하고 있는데, 그 이스트 소프트가 지금 이제 요거 좀 약간 반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페루소 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요 동영상 이제 캡처를 해온 건데요. 그 이 인물이 그러니까 AI 이게 사이버 휴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 통역을 하는 게 지금 유튜브에서도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요거 시연한 영상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거 페루소 라이브를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한번 시연하는 걸 한번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좀 완성도가 높고, 물론 이제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거를 이제 찍어서 올려놨는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좀 완성도가 높고, 근데 이 이스트 소프트의 이 그 AI 휴먼이 이게 MS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 진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 중이고, 요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AI 그 생체 인식 기업인 그 스페인에 있는 회사의 2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쪽에서 지금 이제 그 좀 행보가 좀 바쁘더라고요. 지금 특히나 이제 한글과 이제 컴퓨터의 대표가 지금 유럽을 계속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체 인식 기업 페이스피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하고 프랑스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에 좀 2대 주주 올랐다. 이런 이제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쪽도 좀 이제 시간을 좀 쓰시면은 저는 뭐 충분히 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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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참 그 뭐라 그럴까?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의 그 상승, 예. 그로 인해서 생겨난 그 AI에 대한 관심, 예. 이게 끝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편차가 너무 심해요. 이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게 심리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미 반도체 이야기는 뭐 굳이 제가 할 뭐 계제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그 한미반도체 목표 주가 20만 원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예, 지금 10만 원이었을 때 20만 원. 근데 그 10만 원이라는 그 가격대가 이미 저점에서 한 10배 정도가 오른 가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2배의 목표 주가가 딱 올라오니까 그럼 시장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또 확대 재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효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제 급등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가던 녀석이 계속 가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이제 전개가 이제 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고무줄 이론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무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여기 동그랗게 이런 이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떠한 그 이제 힘이 가해져 갖고 이제 쫙 늘어나는 이제 이런 일들. 이게 이제 사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초과 수익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가해 가지고 쫙 늘어나는데, 근데 이게 늘어났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이 주식시장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보통 끊어지는 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사실 어떻게 보면 어두운 단면이긴 한데, 이러다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딱 끊어지는 순간에 또 다른 쪽의 고무줄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게 천년만년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몇몇 그 반도체 종목들은 물론 이제 앞으로 그 뭐 AI가 대세고 반도체가 좋아진다라는 걸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너무 과하게 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하나둘 나타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가 이제 어느 쪽에서 이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타산지석이 있잖아요, 벌써. 작년 여름에 2차 전지의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만 해도 2차 전지가 꺾일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꺾였고, 지금은 그 2차 전지가 지금 현재로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섹터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조정을 크게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도 2차 전지가 여기서 멈출 거란 생각을 안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2차 전지를 말씀드리는 게 가는 말에 올라타는 논리가 아니라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2차 전지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그런 논리가 이제 시장에서 부각돼서 그것이 다시 올라가기를 바라시는 것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핫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즐기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세는 언젠가 멈춘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더 간다 만다의 저는 이분법 논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니까 한미반도체를 들고 계시는 분들 현재 시점에서 누구나 다 즐거운 상황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계속 영원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고민만 좀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슬기롭게 좀 엑시트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조금 이제 수급이 빠진다고 하면은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를 것이고요. 지금 이제 저 PBR이 그런 시그널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시장에서 너무 편향적으로 한쪽만 바라보시는 거는 좀 그건 경계하셔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여러분들께 뭐 이런저런 잡서를 많이 좀 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